누가 알면 제가 여기 출마한지 알겠어요. 저 경기 용인에서 3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이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 목이 조금 이런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오늘 저 허소 선거운동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으시죠? 선거운동하는 게 어떠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뭉클합니다. 진짜 제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이야기를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저도 이게 목이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괜찮으세요, 듣기?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이것보다 조금 나아요. 오늘은 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선거 며칠 남았죠? 네, 10일 9일 남았습니다. 그죠? 자, 이번 선거의 대의가 뭡니까? 윤석열 쫓아내야죠. 대의가 뭘까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 오면서 이 다른 지역들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서 사실 보수가 강세인 지역도 많고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들이 쭉 있는데 이번 선거는 달라요. 지금 통상이면 이렇지 않았을 지역들도 전부 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의 대의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폭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다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통상 보수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요, 저는 보수 정부도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합니다. 보수 정부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된 이래로 35년 동안 진보 보수 두 정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어떤 정부도 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씩 좀 볼까요? 요즘 여러분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힘드시죠? 예. 여기 지금 대구에 사과가 한 알에 얼마나 하나요? 우리가 예년에 보면 명절이 아니고서야 사과 한 알 다 1,000원, 1,500원 했습니다. 요즘은 2배, 3배, 지역에는 4배도 넘는 곳들이 있어요.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합니다. 구내식당, 회사의 구내식당도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지금 젊은 회사원들이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네, 너무 심각해요. 이자는 또 어떤가요? 여기 전세대출 이자 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월 30만 원씩 내던 분들이 월 60만 원, 7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 연체율이요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자 낼 돈이 없어가지고 보험을 해약하고 있으세요. 지금 올해 1월달에, 지금 3월이죠. 2달 전 통계가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마지막 통계 1월달에 나왔는데 1월달에 파산이 너무 많이 돼서 개인 회생 신청, 개인들이 채무 조정해달라 회생 신청하는 건수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식비, 이자, 월세, 공공연금 전부 다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여러분, 제가요 45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시죠? 예.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죠. 우리 대통령이 어떤 분이시죠? 31년간 수사만 한 분입니다. 본인 표현에 따르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본인 표현에 따르면 인생 절단 내는 일만 해오신 분입니다. 사람 먼지 날 때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만 해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 경제 위기 수습하고 우리 살림살이 국민들 지켜내고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대파 한 단 가격 논란이 있었죠. 네, 맞아요. 대파 한 단 가격 너무 터무니없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더 속상한 거는요, 이 매일매일 가족들을 위해서 장보는 우리 사람들, 우리 시민들 심정을 모릅니다. 대통령 심정을 몰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죠. 주변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다지 없죠. 없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똑같이 남 죽이는 일만 평생 하던 검찰 출신들이 우리 정부 요직을 다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인사 라인, 총무 라인 전부 다 검찰 출신이고, 검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부 부처들, 국무총리실, 국정원, 법제처, 보훈처 이런 데 주요 보직자들 다 검찰 출신입니다. 심지어 금융정책을 하는 금감원장 검찰 출신입니다. 네? 더 심한 얘기 해드릴게요. 최근에요, 대통령께서 민생특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예산 짜가지고 만드는 자리입니다. 민생특보 만들어서 뭐 하나 했더니 민생특보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어요. 국민의힘 저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후순위 받아서 사퇴한 사람, 그 사람 자리 주려고 민생특보 자리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없죠. 비상식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나라 살림하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라.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었더니 거기다 검찰 출신 또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 수습하고 우리 민생을 살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예. 역대 어떤 보수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력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없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확신하세요? 네. 국민들 말안 듣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지켜봤죠? 바뀔 의지가 있습니까? 네. 공부를 못해도 내가 앞으로 잘해보겠다 마음 먹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먹는데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 정부는 마음을 먹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 틀어막아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못 참아요. 못 참겠어요.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 탄압. 시대 거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바이든 날리면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그대로 자막 내보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하는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네? 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걸 받아 쓴 사람이 잘못이에요? 말하는 사람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걸 자막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 법 이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제재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거의.
들에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모범국가라고 했습니다. 문화강국, 수출강국, 민주주의 모범국가 막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 연구소들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너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창피하죠? 창피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은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책임자들 여러분, 처벌하고 이 최수근 상병은요 20살이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물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포병입니다. 포병.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훈련 이런 거 제대로 시켜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천이 사고 전날에도 장갑차가 들어갔는데도 못 견디고 나올 정도로 급류였습니다. 근데 그 급류에다가 이런 아이를 집어넣어서 수색시켰는데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했다고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불합리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장은 빼라. 국방부 장관 시키고 국방부 장관은 나중에 해외 대사를 시켜줬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가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을 줬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뀔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종섭 장관이 사표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저는요 사표로 이 사건 퉁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종섭 전 장관한테 요구한 것은요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최수근이고 우리가 다 최수근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여기 계신 우리 대구 시민들 앞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울서! 울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걸렸던 그 전화선의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능력도 없고 바뀔 의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눈에 뻔히 보이니까요. 자 작년에 우리가 세수 펑크 얼마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세수 펑크 이런 말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사실. 이건 예산 사고입니다. 없던 일이에요. 근데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 났습니다. 5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자 여러분 다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번 돈 거기서 거둔 세금이 1년에 대략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10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10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곳간이 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역대 보수 정부도 이렇게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우면요
상식적으로 중산층 서민 이 소비 기반을 보호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정 투자하는 정책을 씁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 뿌리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나중에 봄이 됐을 때 잎도 나고 열매도 맺고 이때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 보호하는 일이 소비 기반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모든 정부가 다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뿐더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줄이고 있어요. 첫 해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한 정부가 없습니다. 작년에 R&D 예산 얼마 깎았죠? 또 5조 원 깎았습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막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은행 가서 빚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빚내라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빚에 지금 깔려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대출 잔고가, 가계대출 잔고가 1,100조가 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이자 부담액이 역사상 최대액이에요. 이자 낼 돈도 없어서 이렇게 파산하고 있는데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56조 원 펑크가 난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요, 나중에 좋은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쓰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요. 정책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더 쪼그라들겠죠. 우리 경제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는 다 흐름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 오른쪽 왼쪽, 우리 집에 돌아가서 위층 아래층 이웃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배가 침몰하면 다 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하면 뭐 진보만 죽고 보수는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금 걱정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걱정이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총선을 지금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나는 보수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이건 안 된다.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자꾸 이렇게 길어져서 큰일이네요. 이거 우리 후보님도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거짓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 올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3, 4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최근에 정치 양극화, 그걸로 이어진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기만 하면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가져가는 이 반사이익 정치로 인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남 죽이고 부수하고 파괴만 하는 이런 정치인들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대 세력, 사령내 정부 무조건 수사만 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비난만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정치인들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둘 중에서 어떤 정치인을 키워주셔야 될까요? 살리는 정치인 키워주셔야 되겠죠? 요 대구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있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소를 꼭 4월 10일 날 압도적으로 좀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 대구 이 지역구에서 역사상 최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도 우리 대구 시민들 많이 계신데 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다 잘했다, 우리 민주당도 다 잘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뭘 잘못하면 조금씩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부수고 죽이기만 하는 사람으로 계속 교체해서 이것만 무한반복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끊어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10일이 9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4월 10일이 어떤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투표는 우리의 어떤 권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입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4년에 딱 한 번 대한민국 주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자, 4월 10일 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우리 호소, 그리고 더 다른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 앞세워서 다시 한번 뜻을 모아야 되겠죠? 진보, 보수, 중도,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잘기잘기 쪼개는 거,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한 뜻으로 모아야 되겠죠? 자, 대구에서도 뜻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실 면목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못해서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인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면목 없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위정자들이 이렇게 정치 망쳐놓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나가서 바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왔죠? 지난 80년 동안 어떤 한두 사람, 뛰어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일을 그때 그 세대가 집중해서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 하나씩 쌓아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화가 필요한 민주화에 투신하고, 금 모아야 되면 금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하나하나 우리가 달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건 다 여러분들이 만든 역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수출 강국, 문화 강국, 모범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들이 칭송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이렇게 된 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날 분위기 한번 확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뜻을 하나 모아서 정치 바로 세우고 새 판 짭시다. 새 판 짜면요, 금방 우리 과거의 영광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대로 모아주시면요, 허소로 여러분 뜻을 모아주시면 우리 4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의 비극을 드디어 멈춰 세우고 지난 2년, 지난 4년 동안의 정치적 암흑기를 끝내고 더욱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분투기와 허소의 분투기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